네, 마침내 미국 다우지수가 14,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뉴욕의 큰 위기였죠. 2007년 7월 이후 처음으로 14,000선을 넘어섰고요. 이제 역사적 정고점인 14,164포인트를 불과 150포인트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계속해서 뉴욕 증시 상승 랠리를 이어왔고요. 이 시점에서 저희가 뉴욕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뉴욕 자세한 경기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 다우지수가 또 1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일단 오늘 그 방송에 앞서서 오늘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자분들 굉장히 오늘 조심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많이 와서 세상이 뭐 이렇게 밝게 보이긴 하지만 아마 그런 밝게 보이는 게 뉴욕 증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오늘 PD님께서 다우지수 한 14,000포인트 해가지고 쭉 해서 이렇게 특집을 해서 그런 거를 해줄 길 기대했었는데요. 뭐 증시가 워낙 그동안 좋아왔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적을 필요 없다 하셔서 그런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월가에서는 14K다 해서 모든 이렇게 외신에 이런 거 보면 14K, 14,000포인트 이렇게 해서 굉장히 특집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면에 있어서는 글로벌 금융위 이후에 다우지수가 14,000포인트 이렇게 도달한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주식 투자가들이 고통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다우지수가 14,000포인트 하다 보니까 실제로 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투자의 심리를 반영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1월 달에 1월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외톨이 현상 때문에 그렇게 그런 얘기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는. 그러나 글로벌 증시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가 1월 상승폭이 89년 이래로 최고치입니다. 전형적으로 제뉴얼 이펙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S&P 지수 5년 만에 이렇게 1,5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것은 아마 진행자께서도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죠? 그랬죠. 그래서 세계 증시가 한국을 제외하고는 스프링 이펙트가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뉴욕 증시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저변 상황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 심상치 않은 외환시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외환시장도 지금 증시만큼이나 네.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우지수가 한 14,000포인트를 이렇게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이 일반적 패턴입니다는. 외환시장 흐름은 중심통화의 혼동시대, 소위 카오스 오브 세이프 헤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중심통화의 혼돈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향후의 앞날에 대해서 전망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아까 정호창 연구원께서도 이제 전해주셨습니다는 이번 주에 유럽의 중앙은행 회의가 있는데요. 사실 유로 환율은 유로당 1.37달러를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그만큼 미 달러에 대해서 유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때 있고요. 그 다음에 자막에 나오고 있으면 엔달러 환율이 92엔선에 도달했습니다. 한때 돌파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엔화에 대해서 미 달러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6.2위안선이 분계됐는데요. 그 자막에 안이 빠졌죠? 네, 그래서 네. 안이 빠졌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 달러가 각각의 통화에 대해서 강세도 보이고 약세도 보이고 이런 네.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이렇게 바짝 오르고 있습니다는 외환시장은 그 모습에 이렇게 쫓아가지 않는 것이 최근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이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뉴욕 증시는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지난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도 예상치를 하회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일단은 투자자들의 성향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도 계셨으면은 4, 4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빠진 것은 질적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충격을 줄 수 있는 소지였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완충시킨 데는 투자자의 심리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소위 추수감사 세일에 빅 세일이 되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투자자 심리가 많이 안정돼 있다 보니까 4, 3분기 성장률 같은 이런 것이 마이너스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4분기 성장률 자체도 일전에 한번 지적해드렸습니다는 미국 경제가 바라는 민간 소비, 그 다음에 기업의 설비 투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제 성장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에 있어서는 내수장이 지속 가능한 회복 여부를 판단할 때 수출과 정부 지출보다는 더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민간 소비라든가 기업의 설비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빠진 것은 일시적 현상이다 하는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끌어올리는 배경이 됐다고 볼 때 있고요. 그 다음에 투심이 계산되다 보니까 경제 활력 지표들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경제 활력 지표의 대표적인 것은 돈이 돌아가는 통화 이통 속도, 그 다음에 신용 창출의 어떤 능력을 하는 레버리지 비율을 예측하는 투자 통화 승수 이런 것이 빠르게 회복되는 상태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정 절벽과 같은 이런 오랫동안 미국 증시에서 아주 아킬레스 건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어쨌거나 타결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리스크에 대한 어떤 투자자의 부분이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네 박자를 갖추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그동안 올라가 있다는 여러 가지 경계 심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 주말에는 14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서 네. 이렇게 14K 시대를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의 성향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험 자산 선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채권 시장에서 보면 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투자자의 성향이 이렇게 양분된다는 것은 일전에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위험지수, 공포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투자자의 성향들이 안전자산 선호 경향에서 위험자산 선호하는 경향이 이렇게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특집으로 다뤄본 적이 있죠. 근데 지난 주말에 마침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2%까지 도달했습니다. 2% 뜨고 이거는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최저침에 대비한 1.3%에 비해서 2.02%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 가격에서 가격이 떨어지다. 그러면 채권 시장에 자금이 이탈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한국경제TV에서 미국의 유명한 투자 전략가의 얘기를 들어서 실제로 채권 시장에서 증시로 자금이 이탈되느냐 하는 머니 무브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 인터뷰 자료가 있는데요. 굉장히 예상보다도 빨리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머니 무브 현상이 정도가 벗어나면 그레이트 로테이션 현상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최근에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상 월가의 분위기도 이 채권 시장의 움직임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너무 여러 번 다뤘었던 부분도 있는데 비관론자들이 좀 주춤하고 있죠. 비관론자들이 주춤한다는 것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는 최근에 월가에서 분위기할 때 초신성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노바. 아마 영어를 잘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반 중에 아주 그렇게 팬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영문학과를 나오신 분인데요. 슈퍼노바 하면 이 슈퍼노바가 어떤 짝에 나올 건가 하는 이런 측면을 얘기하실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비관론자들이 궁핍한 경지에 이렇게 이르다 보니까 네. 슈퍼노바 같은 이런 것이 폭발하지 않느냐는 경고도 새롭게 제시하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주가가 단계에 빨리 올렸다. 이게 초신성이다. 이건 너무 신맛이 터지면 진행자분도 너무 신맛이 오면 얼굴이 찡그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찡그리게 되면 풍선이 찡그리게 되면 터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초신성, 슈퍼노바의 폭발 경고를 이 시티라든가 파버라든가 빌그로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아마 비관론에 이렇게 궁핍한 지경에 일으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롭게 지적하는 것도 우리가 단순히 이런 분들의 위상이 떨어졌다 이런 것보다는 한번 뉴욕 월가를 이렇게 볼 때에는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뉴욕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뒷받침되려면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또 한 몫을 해줘야 됩니다. 주택 경기가 호조세를 보여주고 미국 경기가 앞으로 더 좋아진다면 상승세를 지속할 수는 있겠죠. 네,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슈퍼노바의 폭발 경고에 대해서 사실상 당장 가져갔을 문제냐 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보면 주택과 증시가 이렇게 서로 선순환해서 웰스펙트 부분이 V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를 들어서 4.3개 만일 성장률이 올해 1, 4분기에도 이렇게 지속된다면 사실 주가의 거품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확산되면서 슈퍼노바가 폭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앞서 4분기의 그 성장률의 GDP 항목별 기여도에서 보면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가 아주 견실한 음정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주식과 이렇게 주택시장이 살아난다면 결국은 에셋, 자산소득에 따라서 웰스펙트 V의 효과가 받쳐지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다시 1분기 이후서부터는 2%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슈퍼노바가 이렇게 단계에 폭발될 가능성은 지금 상태에 비교적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주가 급등에 따라서 경계 심리가 많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의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상승폭은 좀 둔화될 것이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4,000포인트 14K 시대를 열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이에 한참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2,000선에도 육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외톨이 현상이 생기는 건가요? 일단은 그 미국 증시 관련해서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14K 시대가 이렇게 도래되면 굉장히 낙관적 분위기로 이렇게 도래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유명한 미국의 경기 순환 그 예측론자 중에 웨슬리 미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관론이 태조가 되면 낙관론이 이렇게 확산되는데 이 낙관론이 신생아의 위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거인의 위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낙관론이 낙관론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는 시청자분도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에서 구조적 문제점에 해당되는 재정적이라든가 국가 채무라든가 이런 문제가 사실상 재정협상 타결에 의해서 블랙스 한 단계에서 그레이스 한 단계로 한 단계 완화되긴 했습니다는 근본적 문제점은 그대로 남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도 그렇고 증시도 외톨이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역시 증시 부분에 있어서는 뱅가드 요인보다는 환율 전쟁 문제가 아마 가장 큰 문제, 우리가 불리하게 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늘 한국경제TV에서 한국경제신문에서 사실 이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인터뷰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상 제가 그걸 좀 요약해드리면 굉장히 지금의 우리 증시와 글로벌 증시 간의 외톨이 현상이 왜 발생하는가 하는 것은 물론 이 방송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는 네. 사실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한국경제신문을 좀 보시길 바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신문의 홍보 차이가 아니라 네. 투자자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바르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환율에 있어서 보면 1,050원 떨어지다가 이 외톨이 현상이 됐는데요. 어쨌거나 1,050원 갈 때 1,000원으로 떨어진다는 시각보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의 적정 환율이 1,070원 정도 됐고 한국 경제가 안 좋고 주식에서 자금이 안 드는 차원에서 보면 환율이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환율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는 외국 자본 이탈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어쨌거나 1,050원부터 지금은 1,100원대로 지금 이렇게 근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러한 추세가 이렇게 정책 당국이 좀 뒤늦게나마 이렇게 해서 정책적인 노력의 힘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노력이 지속돼서 환율 전쟁 속에 한국의 환율이 원화 환율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을 시정할 경우에는 역시 한국은 대외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역시 훈풍이 한국으로 이렇게 전염될 수 있는 소지는 언제든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소나마 환율이 불리한 게 따라서 지난 한 달간의 증시에서 미국 현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정돼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다우지수 14,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역사적 정고점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14,000포인트를 넘은 시점에서 현재 미국 뉴욕 증시 상황과 함께 글로벌 경기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